안녕하세요.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에 UAE에서 우리 군과 UAE군이 이제 합동훈련을 했었죠. 여기에 이제 우리 K9하고 K2 뭐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장비들이 갔었는데 특히 K9이 가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품 방산무기 K9, 그 진화의 끝은 어딜까요? 오늘은 그 K9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UAE는 K9에 몸이 달아 있어요. 원래 UAE가 우리 K9을 한번 수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먼저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K9이 뭐였냐면은 K9에 독일제 엔진이 들어갔었다고. 근데 독일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국산 무기를 팔 때는 분쟁 지역에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이 수출 통제를 걸었었다고. 그래서 UAE에 대한 K9 판매가 불발이 됐었어요. 근데 UAE가 그 예멘하고 내전을 겪었어요. 예멘 내전에 투입됐었잖아요, UAE군이. 거기에 개입하면서 포병 화력의 부족함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UAE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쓱 들어간 줄 아세요? 첫 번째 PZH-2000 독일제가 들어왔어요. 독일제도 한번 야 우리 거 쓸래?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튀르키예가 들어왔어요. 튀르키예는 자주포가 뭐냐면은 우리 K9이 기술 수출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K9의 형제뻘이 지금 튀르키예군이 쓰고 있는데 얘네 이름이 프루트나야. 프루트나가 있는데 또 이거였잖아. 또 튀르키예는 우리 야 같은 무슬림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딱 이랬다고. 자, 그럼 여기서 UAE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튀르키예한테 UAE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이가 딱. 그러니까 남이지. 그래서 튀르키예는 탈락.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독일제 PZH-2000이 지금 거의 메이드 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알아보고 막 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PZH-2000 한 대 가격이면 우리 K9 두 대에다가 탄약차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가격 차이였고,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덜컥 터지면서 PZH-2000이 전부 다 어디로? 우크라이나 쪽 지원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UAE가 신형 자주포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드디어 K9의 파워팩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수출 통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UAE 갈 때 K9 가져간 거예요. 사실 이전에 한번 카타르하고도 한번 우리가 기동훈련을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카타르에서 기동훈련 우리가 한번 하고서 야 이거 조금 퍼포먼스가 좀 약한데 우리가 다음에 UAE하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화려한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해서 이번에 무려 기갑 차량이 14대가 갔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그 다음에 뭐 군안 전차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대가 갔거든요. 여기서 K9이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떻습니까? 일단 모래바람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필터가 굉장히 잘 막혀요. 그런데 우리 K9 이 국산 파워팩이 어때요? 이런 사막의 환경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좌표만 딱 불러주니까 따다다닥 해서 탁 쏴서 땅땅땅땅 굉장히 1분에 9발 쏘는 것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UAE가 내가 원했던 게 저거다.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무기, 전차건, 자주포건, 장갑차건, 심지어 비행기까지 항상 문제가 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이야. 이 엔진이 항상 우리 발목을 잡았는데, 그래서 K9도 처음엔 우리가 엔진 개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제 파워팩을 갖다 썼지만 이대로 하다간 우리가 수출 통제에 굉장히 우리가 발목 잡힐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진정한 국산화를 위해선 우리가 엔진에 투자해야 된다. 엔진을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우리가 엔진 국산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레퍼런스가 뭐예요? 독일제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이 독일제 엔진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럼 자칫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독일에서 쉽게 말해서 저작권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산 엔진을 만들면서 독일의 그 엔진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거 하나하나 검증받았어요.
하나하나 검증받아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 이거는 우리 독일제 엔진과 별개의 엔진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걸. 근데 이것까지 통과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굉장한 거예요. 즉 여기 엔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K9 운용국이 10개국이에요. 10개국인데 우리가 이제 엔진 파워팩 국산을 하면서 수출 통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10개국이 아니라 20개국, 30개국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아이, 설마 30개국까지. 아니야. 이거 가능해요. 왜? 첫 번째,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히트친 무기가 2개입니다. 첫 번째 드론, 두 번째 자주포예요. 이 자주포가 심지어 기갑부대도 박살냈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안타깝게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독일제 PZH-2000이에요. 그런데 국제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PZH-2000과 K9은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한테 무슨 무기가 있죠? 그렇죠. 가성비의 무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포는 진짜 솔직히 날개도치 펼 거예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거든. 괜찮은, 쓸만한, 좋은 자주포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구나. 적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 K9이다. 또 있죠. 이게 가성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성비 말고 또 있죠. 우리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제대로 방산무기 납기 맞추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납기 맞추죠. 배달 빠르죠. 그 다음에 가성비 있죠. 이거 세 개 게임이 끝납니다. 일단 중량은 K9이 47톤이고요. PZH-2000이 55.3톤이에요. 얘가 훨씬 무거운 이유가 얘가 자동장전 장치 시스템이 우리 거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속도가 그래서 우리가 67km, 시속 67km 나오고 PZH-2000 시속 60km 정도 나오고요. 항속거리가 우리가 480km, PZH-2000이 420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1000마력 엔진이고요. 주포는 우리가 똑같이 52 구형장 155mm인데 이 내구성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우리가 한 54km. 근데 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우리도 사실 이거 그 사거리 연장탄 우리가 개발한 거 있거든요. 요거 잘만 하면은 뭐 70km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거의 100km까지 날아가는 그런 포탄도 지금 우리가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PZH-2000은 최대 사거리 연장탄 쓰면 67km고 얘네도 지금 신형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분당 발사 속도는 우리가 최소 6발에서 9발까지 나오고요. PZH-2000이 한 10발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조금 얘네가 테스트할 때 조금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다만 탄약 적재량은 우리가 48발이고 PZH-2000이 60발입니다. 요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약 장전 방식이 우리가 반자동, PZH-2000은 완전 자동인데 우리가 이거 반자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뭐 이럴 건 아니고 우리는 K9A2 여기서 완전 자동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K9A3에서는 더욱더 훨씬 진화된 그런 K9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완전 자동이다 전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도 이미 다 됐어요. 우리나라 K9이 호랑이나 사자의 이런 맹수급이라면 PZH-2000은 약간 라이거 같은 거 있죠. 약간 한덩치 하는 애, 조금 더 좋은 애 이런 정도인데 뭐 사거리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거리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거리 차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자동 장전 시스템이 양쪽 다 가지고 있는데 뭐 PZH-2000 쪽이 조금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 이거 조금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충 PZH-2000은 뭐 1분에 뭐 10발에서 11발 우리나라 K9이 1분에 9발 이렇게 해서 PZH-2000이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독일이 이 PZH-2000이 1분에 10발 이상 쏠 수 있다 이거 퍼포먼스를 보여준 영상을 잘 보면 포탄 장약이 1호부터 뭐 4호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약 양이. 근데 제일 약한 장약 넣고서 쐈다고. 독일 애들이. 1호 장약 넣고 쐈다고. 요거는 뭐 이렇게
빨리빨리 쏠 수 있거든. 그렇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테스트할 때 실전 장약 넣고 쏘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실전에서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더군다나 이거 있어요. PJH-2000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사거리 연장탄, 이게 사거리 연장탄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탄인데 이거 하루에 100발 이상 쐈다가 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PJH-2000이 요거를 좀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PJH-2000이 조금 무서운 게 왜? 이번 실전에서 증명이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K9 입장에서는 요걸 조금 생각해서 PJH-2000이 이번 전쟁에서 겪었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도 지금 K9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K9이 이 PJH-2000과 붙어서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 PJH 하나 살 때 2대 반을 살 수 있잖아. 더군다나 배송도 빨라. 납기도 많죠. 이러면은 K9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K9이 또 실전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전 사례가 모든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가서 쐈는데 안 맞았어. 그럼 안 사죠. 근데 쐈는데 맞았어. 아, 그러면 산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K9에 이제 앞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능형 탄이 들어가요. 이 지능형 탄은 뭐냐면 땅 쏘잖아요. 그럼 얘가 GPS 유도가 돼서 포탄인데 GPS 유도가 돼서 전차에 그냥 박아요. 그래서 포 한 발 쏠 때 전차 하나씩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포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포탄도 잘 만듭니다. 한국산 포탄이 기가 막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있죠, 소프트웨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평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실전 경험이 2번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어디죠? 우리나라죠.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때 우리나라 K9이 유일하게 반격했던 그런 자주포였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북한이 방사포 6대를 놓고서 3대가 발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방사포 발사은이 그 6대 딱 있는 것 중에 3대의 방사은 까만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얘네가 처음에 6대를 갖다 놓고 3대만 먼저 발사했냐. 3대 먼저 발사해 놓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탄착점 수정해서 나머지 3대가 쏘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첫 번째 로켓탄 날라오고 나서 우리 K9이 우리 해병대 대원이 우리 해병대 대원이 진짜 몸으로 그 로켓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몸으로 포탄 날라서 K9에 탑승해서 바로 반격했어요. 그때 왜 몸으로 날릴 수밖에 없었냐. 북한 애들이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날 K9이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사격 훈련할 때 포를 다 쐈거든요. 다 소모하고 훈련이 딱 끝난 그 시점에 맞춰서 얘네가 로켓 도발을 했다고. 포격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이 다 소진 상태에서 즉시 반격이 어려웠었죠. 하지만 우리 해병대 장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투혼으로 즉시 탄을 옮겨서 장전해서 K9이 발사했고요. 이 K9이 반격한 그 탄착점을 한번 보시죠. 이 탄착점 보면은 북한군 요 방사포 근처에는 안 떨어지고 다 뒤쪽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어떻게 K9이 뭐 세계 수준의 자주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추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K9이 뭐예요? 탱크예요? 아니죠. 직사포 아니죠. 뭐예요? 곡사포예요. 곡사포는 땅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목표를 요즘은 뭐 목표도 땅 때리지만 기본적으로 곡사포는 뭐예요? 그 근처에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파편 효과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곡사포의 특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곡사포가 떨어지면서 피해 반경이 있죠. 대부분 이 북한군의 이 방사포가 이 피해 범위 안에 들어오고요. 중요한 건 북한군 방사포가 앞에 6대가 있으면 뒤에 뭐가 있겠어요? 지원부대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뭐 탄약이 있고 이런 애들 지원부대. 그쪽엔 다 맞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어요. 이건 K9의 엄청난 실전 결과입니다. 이 실전 결과 덕분에 K9이 해외에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모든 무기는 어디에서? 실전에서 증명돼야 되니까. 그래서 미군 관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야, 한국 해병대 대원이 그 상황에서 포탄 날려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격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실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일인지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도 야, 절대 더 이상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라. 왜? 불벼락을 뒤집어 쓰니까 자기네가 차원이 다르거든. 자기네가 쏘는 거하고. 사실 여러분 그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 탄약의 불발률이 60%가 넘었어요. 우리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K9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죠. 또 우리나라에서만 실전 사례가 있냐?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실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외 사례는요, 뭐냐면은 이 인도에서 있었어요. 인도가 처음에 우리나라 K9을 주문했습니다. 야, 소수만 주문을 하고서 인도가 요거를 카피하려고 했었어요. 카피하려고 했는데 인도가 K9을 이렇게 뜯어봤거든. 근데 도저히 자기들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야, 카피를 못해. 야, 안 되겠다. 야, 이건 카피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사오자. 그래서 한국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국경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파키스탄은 대부분의 무기가 중국제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국경에 중국제 차륜형 155mm 자주포를 배치한 상태였어요. 당시에 중국제 자주포는 약 10대 혹은 20대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요 정도가 배치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K9 자주포는 4대 혹은 6대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소수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이 서로 포격전을 주고받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 인도와 파키스탄 양쪽의 포격전 결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굉장히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도는요, 이 일이 있은 이후 우리나라에게 K9을 100대 더 추가 주문합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니? 이때 중국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파키스탄한테. 야, 너네가 매뉴얼들을 안 해서 그래. 매뉴얼들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금 파키스탄의 빈정이 상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아무튼 이 후속 조치를 보면 알 수 있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K9의 압도적인 승리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K9이 실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실전에서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K9이 주목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쭉쭉쭉쭉 뻗어나갈 거예요. 뭐 우리 K9 수입을 희망하는 나라 중에 베트남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K9을 왜? 의외로 베트남이 여러분, 우리 베트남이 중국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 국경지대에 강력한 부대를 배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이 우방국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베트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봤죠. 누굴 봤어요? 인도를 본 거예요. 중국제가 다 박살이 나네. 그럼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서방제가 필요하고 서방제 중에 누구? 한국의 K9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우리 K9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K9을 수출한 나라 중에 어디가 있냐면 노르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르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르웨이가 눈이 많잖아요. 눈이 많은데 여기서 노르웨이도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하면서 누구하고 붙였을까? 우리나라 K9하고. PZH-2000하고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르웨이는 전통적인 나토 국가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토는 뭐가 있다? 나토 카르텔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PZH-2000이 선택될 줄 알았죠. 독일 애들은. 그런데 노르웨이가 뭘 선택했냐? K9을 선택합니다. 이건 카르텔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도 엄청났고 특히 기동성 면에서 K9이 이 PZH-2000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거 있어요. K9 자주포가 드리프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리프트는 자동차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K9 가지고 자주포로 드리프트를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준 거야. 노르웨이 가서. 눈밭에서 한번 싹 돌아봤어. 그 소다 싹 했어. 노르웨이들 뭐 내가 뭘 본 거지? 어떻게 했어? 야 PJ 너 한번 해봐. 저는 저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럼 너 뭐?
저는 그냥 앞으로 가기도 좀 바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땐 K9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이 PZH-2000한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포의 내구성이에요. 포신의 내구성. 포신의 내구성. 이 포신의 내구성은 우리 K9보다 PZH-2000이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2배 이상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K9 정도의 포신 내구성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1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1등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 2등 다툰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머지 밑에는 뭐겠어요? 1등 밑에 나머지. 프루트나, 트리키의 프루트나 우리나라 K9 그거 기술 수입해 간 애들. 우리나라 기술 수입해서 걔네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트리키가 만든 이 프루트나는 우리가 포신 제작 기술도 알려줬는데 우리만큼 요게 강도가 내구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트리키에는 포신 그 주문하고 신규 포신 주문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포신 그 리뉴얼하는 거 전부 다 우리나라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계자가 그 트리키가 만든 포신 들여서 테스트해 보니까 절대 우리나라 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없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등하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엄청난 거예요. 미제보다도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K9이 지금 진화를 거듭했죠. K9 A1, A2, A3까지 A3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근데 이 A3가 나오면 전 사실상 궤도형 자주포 중에선 거의 끝판왕급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PZH-2000은 나온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PZH-2000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PZH-2000이 뭐냐? 얘네가 자동장전 시스템이 차체 바닥에 있어요. 이 전장에서 병사들이 신발 언제 닦겠어? 신발 밑창을 언제 닦겠어?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후다닥닥 올라와서 할 때 이 신발 밑창에 있는 흙들이 차 바닥에 떨어지면서 얘가 가끔씩 밑에 있는 시스템한테 작동 불량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지금 해결하느라고 PZH-2000이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K9도 처음에는 바닥에 나와봤거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K9 A3는 어떻게 했어요? 포탑의 사이즈를 훨씬 크게 하면서 포탑 후방에다가 자동 잔정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PZH-2000 같은 그런 트러블을 겪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궤도형 부분에서는 우리 K9 A3가 아마 가장 하이엔드의 끝판왕 자주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돈 좀 있는 나라들은 뭘 사고 싶어요? 하이엔드를 사고 싶어요. 그렇죠? 독일 놈들이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가 PZH-2000의 이 포탑을 약간 리뉴얼해서 떼다가 어디에 탑재했느냐? 바퀴 굴러가는 차륜형 장갑차 있죠?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 위에다 올려서 RCH-15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채택을 했죠. 영국에서 차세대 자주포 사업할 때 사실 우리나라 K9A2하고 가서 붙었었는데 K9A2가 이 RCH-15한테 졌어요. 사실 근데 이건 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국은 처음부터 뭘 원했냐? 궤도형이 아니라 차륜형을 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비벼볼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 도전해 본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궤도형에서는 우리 K9이 앞으로 끝판왕이 되겠지만 독일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가 지금 요걸 포탑을 얹어서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이 RCH-15는 이 차륜형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주포는 발사할 때 정지해서 쏘거든. 근데 얘는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쏠 수 있대요. 그래서요, 우리도 앞으로 이 K9의 이 아주 첨단 이 포탑 시스템을 여러 가지 플랫폼에 얹어놓는 그런 우리 사업도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빨리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M109라고 미제 자주포를 썼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해서 K55를 썼었는데 K55를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우리가 다 조립하고 다 했다고 부품도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냐 우리도 자주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주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하고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막상 개발하려고 보니까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빈틈을 메꾸는 거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여러 업체들이. 그래서 이거를 해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반대도 많았어요. 야, 우리 기술로 어떻게 하냐. 그냥 미제 사다 쓰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해냈죠. 우리가 어떤 나라예요? 포방부의 나라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자주포 포병 활용면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1등입니다. 지금. 웬만한 나라들이 그냥 라이센스 생산에서 멈추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오리지널리티 있는 자주포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